트로트 커뮤니티가 지금 가장 뜨겁게 부르는 이름이 있다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무대 위의 우승 후보가 아니다. 카메라가 정면으로 비추지 못하게 된 사람, 방송이 이름을 지우려 했는데 오히려 그 흔적이 더 크게 번져버린 사람. 바로 숙행이다. 현역가왕 3회 열기가 막 올라붙던 그 타이밍에 숙행은 이미 예심을 통과했고 본선 1차의 1대1 현장 지목전까지 치렀으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팀 미션이 펼쳐지는 본선 2차전 녹화까지 참여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첫 번째 충격은 하차가 아니었다. 하차가 만들어낸 빈자리의 크기였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예심 장면만 싹 지우면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작진이 멈춰 선 이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방송은 원래 삭제에 능하다. 편집이라는 칼은 웃음도 눈물도 서사도 몇 초 만에 뚝 잘라낸다. 그런데 이번에는 칼을 들고도 베지 못한 듯한 장면이 나왔다. 숙행의 예심 무대는 통편집됐다. 노래는 없고 전개는 끊겼고 이름은 흐릿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리액션 화면은 여기저기 살아있었다. 누군가 박수를 치는 표정, 놀라는 듯한 마스터의 눈빛, 객석의 묘한 웅성거림. 무대는 지웠는데 흔적은 남겨둔 기묘한 편집. 완전히 지우지도 그렇다고 당당히 내보내지도 못하는 제작진의 난감함이 화면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이었다. 시청자들은 바로 그 빈칸에서 냄새를 맡았다. 이거 예심만 지우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 예심은 시작일 뿐이었다. 문제는 본선이었다. 한 사람이 예심을 통과한 순간 그 사람은 프로그램의 구조 안으로 들어온다. 대진표에 이름이 박히고 점수표에 기록이 남고 합격자 명단에 줄이 생기고 다음 라운드의 상대방 서사까지 연쇄적으로 연결된다. 숙행이 본선 1차 1대1 지목전을 치렀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누군가와 붙었다는 뜻이다. 그 대결의 승패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 승패는 또 다른 참가자의 탈락 혹은 생존과 연결된다. 그리고 본선 2차 팀 미션까지 녹화했다면 그 장면에는 숙행만 있는 게 아니다. 팀원들이 있다. 파트 분배가 있다. 동선이 있다. 합창이 있다. 화면 구석구석에 그 사람이 스며든다. 그러니까 제작진이 멈춘 이유는 딱 하나다. 지우는 순간 프로그램의 뼈대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상황은 편집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로 바뀐다. 숙행을 지우면 그만큼 다른 참가자의 화면도 같이 잘려나간다. 팀 미션에서 숙행이 맡았던 파트를 누군가의 파트로 덮는다면 그건 새로 더빙을 해야 한다는 뜻이고 음원 믹싱을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이고 심지어 장면의 감정선까지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건 결과다. 만약 숙행이 2라운드를 통과한 상태였다면 제작진은 합격한 참가자를 방송에서 통째로 비운 채 진행해야 한다. 그러면 다음 라운드의 인원수, 대진 구성, 투표 구조까지 재조정이 필요해진다. 예심만 지우면 끝이 아니라는 말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게 된다. 그건 실제로 프로그램의 계산서가 바뀌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론은 냉정해진다. 시청자들은 묻는다. 왜 애매하게 자르느냐고. 왜 확실히 정리하지 못하느냐고. 하지만 제작진은 알고 있다. 확실히 정리하는 순간 그 칼끝이 프로그램 자체를 찌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대매한 편집이다. 통편집을 하되 흔적을 남기는 방식.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가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버리는 방식. 시청자들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커뮤니티는 그 빈자리를 추적한다. 이 장면 왜 이렇게 끊겼지? 리액션이 과한데 무대가 없네? 여기서 원래 누가 있었던 거 아니야? 방송이 숨기려 할수록 사람들은 더 크게 파고든다. 그렇다면 숙행은 왜 하차했나? 그리고 왜 하차 이후가 더 큰 폭풍이 되었나? 핵심은 단순히 하차가 아니라 하차의 배경으로 떠오른 단어들이다. 상간 소송, 사생활 논란, 그리고 스폰 의혹.
이 단어들이 한 줄에 묶이는 순간 방송은 공정성을 넘어 생존을 고민한다. 방송사는 법원이 아니다. 방송은 판결문으로 시청률을 지키지 못한다. 방송은 최종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 하나로 광고주를 안심시키지 못한다. 방송이 움직이는 속도는 판결의 속도가 아니라 여론의 속도다. 그리고 여론은 언제나 결론보다 빠르다. 때로는 증거보다 앞서고 사실보다 먼저 굳어버린다. 숙행이 남긴 사과문과 해명은 냉정하게 말하면 법정 문법에 맞춘 문장이다.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 상대는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알고 있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과 불륜 관계를 맺은 적 없다. 요약하면 나는 몰랐다. 나는 속았다 라는 구조다. 상간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방어 논리가 담겨 있다. 법적으로는 허술하지 않다. 상간 소송의 핵심은 결국 고의와 인지 여부다.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는지,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는지. 법원은 이 질문들을 촘촘히 따진다. 그래서 숙행의 해명은 법정에서는 논리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다르게 읽힌다. 커뮤니티에서는 다르게 재가공된다. 그리고 그 차이가 숙행을 더 깊이 가둔다. 왜냐하면 시청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이미지의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법정은 입증 책임과 증거의 무게를 따지지만 시청자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정은 시간이 걸려도 결론을 내리지만 방송가는 다음 주 편성표가 당장 눈앞이다. 법정은 사건 하나를 다루지만 방송사는 프로그램 전체의 브랜드를 다룬다. 숙행의 억울함이 사실이든 아니든 방송사는 그 억울함을 리스크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냐는 질문은 방송사 입장에서 가장 잔인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시즌이 끝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건 법적 결론이 아니라 당장 방송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이다. 그 선을 넘는 순간 피해는 숙행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출연진 전체로 번지고 제작진 전체로 번지고 프로그램의 신뢰도 전체로 번진다. 여기에 숙행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다. 과거의 방송 발언들이다. 예능에서 웃자고 했던 말, 캐릭터로 소비되던 토크, 솔직하다는 칭찬을 받았던 연애관 이야기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붙잡힌다. 비밀 데이트에 대한 로망, 남들 눈을 피해 즐기는 연애에 대한 상상, 가볍게 던진 농담 같은 표현들. 그때는 웃음이었지만 지금은 의심의 조각이 된다. 비밀 연애를 로망으로 말했던 사람이 정말 몰랐을까? 이런 질문은 법정에서는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정과 방송의 거리가 여기서 극명해진다. 법정은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실만 보려 하지만 시청자는 한 사람의 전체 분위기와 과거 이미지까지 끌어와서 결론을 만든다. 그리고 스폰 의혹은 이 모든 것을 폭발시키는 기름이다. 중요한 점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나 공식 확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좌 내역, 계약서, 녹취록, 객관적 증언 같은 확실한 자료가 공개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커뮤니티에서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확대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럴듯한 조합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유부남으로 알려진 자산가, 지원 정황처럼 보이는 이야기, 상간 소송. 이 단어들이 나란히 놓이는 순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상력은 폭주한다. 법정에서는 증거를 내놓으시오가 작동하지만 여론에서는 그렇게 보이네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 여론은 증거가 아니라 분위기로 움직인다. 이 차이가 숙행을 방송에서 더 빠르게 밀어낸다. 그래서 제작진이 멈춘 이유는 두 겹이다. 첫째, 기술적으로 지우기가 어렵다. 본선 2차까지 녹화된 참가자는 프로그램 구조에 깊이 박혀 있다. 둘째, 지우지 않으면 위험하다. 논란이 묻은 얼굴이 화면에 잡히는 몇 초가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도를 흔들 수 있다. 이 두 겹이 겹치면 선택지는 극단적으로 좁아진다. 완전히